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일단 뉴스 업데이트 준비했는데 방금 전에 미국에서 지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미국 그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9월 5일 오늘 발표를 한 거고요. 이 데이터는 8월 달 데이터입니다. 이제 고용 상황 그다음에 이제 뭐 실업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비농업 쪽에서 이제 고용이 8월 달에 2만 2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7만인가를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예상보다 기업들이 이 사람들을 고용을 안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기업들의 사정이 좋지 않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업률이 4.3%가 나왔습니다. 과거 2년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실업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실업률이 높으면 결국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번다라는 거겠죠. 그럼 돈을 못 벌면 경기가 침체가 되겠죠. 왜?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 물건을 안 사고, 물건을 안 사면 그 기업의 매출은 떨어지고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뭘 해야 됩니까? 돈을 풀어야 되죠.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는 더 싸게 돈을 빌려줘서 그 기업이 뭔가를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뭔가 회사를 돌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낮출 수 있게끔 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요번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킹알파에 보면 지금 그 나스닥 선물 퓨처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S&P 다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요거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드렸고, 자, 이제 첫 번째 기업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기업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제가 요거 2022년 11월에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미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기업 중에 가장 그 규모가 큰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주가는 225.73달러입니다. 최근 이제 뭐 이렇게 막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좀 요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그냥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면 뭐 2015년부터 쭉 가지고 왔는데요. 12빌리언 달러부터 여태까지 2024년도 22빌리언까지 매년 매출은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3빌리언 달러를 작년에 2024년에 벌어들였더라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2025년에 프리 캐시 플로우죠. 잉여 현금 흐름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영업을 했을 때 더 벌 수 있는 돈이 많아질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이던스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2025년에도 뭔가 좀 자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2분기 영업 에비타도 19%가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에비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 회사를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제어를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증가분이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본업에서 그러니까 수거 및 폐기 사업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뭐 다른데 막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원래 했던 사업에서 돈을 잘 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매립지 물량, 그러니까 뭡니까? 생활 폐기물인데, 요거 얘네들이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회사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대형 화재 복구. 우리 산불 나면 거기서 나오는 특수 폐기물을 얘네들이 다 치우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을 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2025년에 앞으로 더 500밀리언 달러 이상을 지금,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돈을 쓸 거다. 그래서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얘 돈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다 사버릴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그런 혜자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들 마찬가지로 배당금 줍니다. 배당금 지금 21년째 올라가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1.46%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샀을 때 1년에 3.3달러를 주고요. 쿼털리 1년에 4번을 나눠주는데 한 번 줄 때 0.83달러씩 1년에 4번 주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얘들 예전부터 보면 2020년도부터 보면 매출이 늘어나면 배당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매니지먼트는 이 정도로 제가 굉장히 단기간의 이슈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마음 편하게 뭔가 묻어두고 싶을 때는 웨스트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비회사란다. 조비가 이제 그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얘네들 블레이드라고 하는 뉴욕이랑 이제 유럽 이제 남부에서 이제 승객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제 헬리콥터로 이제 그런 회사였는데, 요 회사를 이제 완벽하게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얘네들 그 블레이드의 고객들을 완전히 100% 이제 흡수를 한 거죠. 그래서 블레이드 고객들이 이제 조비의 고객이 된 것이고, 앞으로 차차 이제 헬리콥터를 이제 eVTOL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고객을 이렇게 100% 이제 흡수했다라는 거는 조비의 eVTOL이 상용화가 됐을 때 그거를 바로 탈 수 있는 고객들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뭐 좋은 인수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원래 이제는 그 의료용 장기 이송도 했습니다. 왜 우리 보면은 장기 이식해가 장기 떼다가 되게 응급으로 이제 이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스트라타 크리티컬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별도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비는 요 지금 의료용 장기 이송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 조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고객들을 태우면서 돈을 버는데 일단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비가 현재 $20를 넘었다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비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조비는 하겠다는 거 계속해서 그냥 묵묵히 하고 있고요. 상용화도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사실 제가 봤을 땐 시장의 관심이 그냥 사라졌다. 그래서 조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서 상용화를 시작을 하고 뉴욕에서 비행기를 상용화를 하게 되면 다시금 20불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아처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조비보다 아처가 훨씬 주가가 높았었습니다. 근데 조비가 이제 수직 비행, 전환 비행하면서 기술력을 입증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정말 조비가 주가가 더 올라갔고요. 아처는 더 내려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제 주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처가 지금 얘네들 헬리콥터 그 프로펠러 날개 숫자가 바뀌면서 FAA 인증이 좀 늦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 종국에는 조비가 먼저 상용화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보다도 일단 아처가 현금 유동성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아처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용화에 성공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8.39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 아처를 뭔가 이제 아처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는 것도 나중을 봤을 때 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뭐 물론 아처가 스캠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측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방산 쪽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그 방산업체 지분을 취득하겠다. 얼마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를 했죠. 그것처럼 뭐 로키드 마틴이든 뭐 여기 해당하는 기업이 로키드 마틴이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레이시온이 있을 거고 보잉, 뭐 노스롭 그룹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리뷰를 했었죠. 그다음에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있는데 요런 회사들, 그러니까 레거시 기업들의 지분을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이제 인수를 할 거다라고 지금 이 루트닉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루트닉이 현재 국방 분야에서 엄청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최근 인텔 지분 확보한 것처럼 유사한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트닉이 뭐라고 했냐면 로키드 마틴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로키드 마틴은 정부의 한 부서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그런 방산 기업들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정부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더라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로키드 마틴이 차트입니다. 2021년도부터 차트인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얘를 보면 결국에는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해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횡보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아마 여기에서 내려간 거는 매출이 잠깐 이제 깎여서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넓게 보면 내려갔다가 다시 전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로키드 마틴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로키드 마틴이나 뭐 노스롭 그루먼, 그다음에 R3 해리스 같은 경우는 뭐 골든돔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기업이고, 우리가 길게 봐야 할 우주 비즈니스에도 완전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처럼 길게 오래 보유해야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뭐 내가 이걸 사서 다다음 주에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재미가 없는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어야 재미있을 주식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뉴스를 모아왔는데, 이게 8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자 볼게요. 맨 밑에가 8월 13일부터 한 보름 정도에 나온 그 로키드 마틴에 관련된 뉴스인데, 어떤 뉴스가들이 나오냐면요. 자, 로키드 마틴이 미 육군과 98억 달러의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계약을 체결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키드 마틴 업그레이드를 한다. 누가? 그 지금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투자사죠. 여기서 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유 홀드였으면 바이, 이런 식으로 매수 의견을 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에 대한 전망을 좋게 봤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도 F-16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R3 헤리스를 선정을 했대요. 물론 F-16을 만드는 건 로키드 마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장비,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레가시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부품을 들어가고 있는데, 요거 R3 헤리스가 여기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독일에서는 로키드 마틴이 라인메탈이랑 협력을 해서 미사일을 독일에서 만들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생산 시설이 점점 유럽으로 이제 좀 확대가 되는 거죠.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신형 군용기 헬리콥터에다가 16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대요. 이거 로키드 마틴이 갖고 있는 시콜스키라는 헬리콥터 회사의 헬기를 사겠다고 한 게 이런 내용인데, 이런 뉴스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미 육군에서 42억 3천만 달러 규모를 수정해서 수주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는 뉴스가 단 15일 정도 만에 나왔던 뉴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은 사실 매출이 좀 매출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내려가면 저는 이거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올라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넷 인컴도 조금 좀 최근에 좀 절기는 했지만 어쨌든 돈을 잃어버리고 있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3AI라는 이제 회사가 있죠. 아마 티커가 AI일 텐데, 요 회사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20%가량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들 2026년도 1분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025년 2분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회사마다 회계연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2026년 6월을 그러니까 아무튼 다릅니다. 그래서 요번 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매출이 70.3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얘네들 원래 매출 가이던스를 얼마나 줬었냐면 100에서 110밀리언 달러를 줬었어요. 근데 이거 100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적은 매출이 나왔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어그리먼트, 계약 건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46건. 얘네들이 작년에 2024년에 계약을 한 건수가 264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46 곱하기 4를 하면요, 사실 16, 18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 계약 건수가 이대로 가다간 2024년보다 굉장히 적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현금은 711.9밀리언 달러가 있다. 요거 이제 말씀을 좀 이따가 드릴게요. 이전에 742밀리언 달러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30밀리언 달러 정도가 줄어들었다. 요거 이제 캐시 런웨이가 대략 한 4년 정도 될 것 같은데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얘네들 매출 어쨌든 굉장히 적게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영업 적자를 23.5밀리언에서 33.5밀리언 달러 정도 적자를 볼 것 같아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앞불사 영업 적자가 57.8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줄어들었고 손실폭도 커졌어요. 그래서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제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매출이 줄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 데모 라이선스 있죠. 얘네들 C3AI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데모로 이제 갖다 주는 건데, 그거를 갖다 주고 나오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난 분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애저,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에서 우리 얘네들 이제 영업 사원들이 우리의 라이선스를 데모 프로그램을 가지고 고객사한테 많이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2025년도 하반기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3AI의 데모 라이센스에서 나오는 매출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래서 레비뉴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nitial Production Deployment라고 해가지고 초기 생산 배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기 생산 배치에는 보통은 수익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싼 가격에다가 이제 너의 이거 좀 한번 써봐라고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성도 낮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하면 할수록 영업 비용이 증가하죠. 영업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는 영업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손실폭이 커지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사실 이 그 초기 생산 배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요. 기업들이 얘네들 거 먼저 써보고 마음에 들면 제대로 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잘 되면 매출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요거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될 건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얘네들 CEO가 뭐 건강 문제로 사임을 했죠. 건강 문제로 사임을 하면서 CEO 나가고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면서 세일즈 조직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매출이 좀 꺾이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 C3AI에서 9월 1일 날 새로운 CEO가 지명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요 문제는 금방 이제 가부간에 해소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분기에 애들 매출이 감소 요인이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보유 현금은 711.9밀리언 달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 이번 분기에 예를 들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33.5밀리언 달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이거를 이제 돈으로 나눠주는 거죠, 현금으로. 그랬을 때 약 21분기 정도가 나옵니다. 5.3년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캐시런웨이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들 초기 배치하면서 돈 많이 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거 좀 현금 소진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금 캐시 런웨이는 5.3년보다는 한 4.5년에서 5년 정도로 보는 게 안전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3AI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분기에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었던 이유가 해소가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기업 설명 요 정도까지 좀 드리고, 저희 알파 오메가 알파 멤버십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버키 582님 감사드리고요. 스테버웍스님, 신당동 엽차기님, 레짱님, 나라라님, 노란강아지님 감사합니다. 김코님, 권혁대님, 수리님, 김성길님, 고결은 사형제님, 팀선님 감사드리고, 리프리스트님 감사드립니다. 병택방님, 쟁반매님, 소맥님, 하품하암님, 베타오메가님, 제루님, 피아노 모스코님, 주아0427님, 알파 멤버십 후원 감사드리고, 오늘 자료는 알파 멤버십 채팅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강원도에 놀러 가실 일이 있다, 원주에 가실 분이 있다면, 우리 저기 알파 멤버십 중에 오보기님이라는 분이 그 에어비앤비에서 굉장히 좋은 숙소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점수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략 이제 뭐 회사 사진을 갖고 왔나요? 사진을 갖고 왔나? 이런 사진을 갖고 왔네요. 자, 원주에 있는 오보기님의 집입니다. 1층에 배기로도 있고 2층도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빔 프로젝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에 가실 분들이 계시면 이 에어비앤비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신다라고 한다면 제 댓글에 뭐 댓글을 달아주신다던가 아니면 에어비앤비에서 요거를 한번 요 집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거 2층 집 사진도 있네요. 2층 집 깨끗합니다. 오보기님 굉장히 깨끗하신 분이에요. 부지런하신 분이고, 그래서 요거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봐요. 별이 5개입니다. 만점이에요. 후기가 50개가 있는데 만점입니다. 이건 원주 가면 꼭 가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오보기님 얼굴도 살짝 보이죠? 네. 자, 그리고
알파 오메가 서포터즈 여러분들께도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이 저를 좀 힘을 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 가입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푸물장님, 저 서포터즈 가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또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